자, 수업 시작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늘 19일 메타고 1학년. 이제 모레가 시험이죠?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시험 보기 앞서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먼저 일정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일정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험인데 월요일날 수업은 못 오죠. 다음날도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수업 못 오고 여러분들이 5월 1일 목요일 시험이니까 4월 30일 수요일 2시에 오시면 돼요. 알죠? 덜 일찍 하는 게 좋아요. 밥 먹고 오면 2시 정도가 보통 오거든요. 밥 먹고 정리하고 오면. 괜찮아요? 2학년은 1시 하기로 해서 1시에 온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12시 50분에 시험이 끝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끝나요? 뒤에 수업 됐구나. 2시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다 2시거든요. 2시에 시작합니다. 2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7시에 끝나면 그 주 토요일 날은 수업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말씀드렸죠? 시험 끝나고 마찬가지로 지금 매봉고는 아무도 안 오고 있죠. 어차피 안 올 거니까 일주일치를 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험 끝나고는 이제 원래 시간표대로 돌아갑니다. 다시 원래 시간표대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원이 5월 7, 8일 날 공사를 해요. 그게 수요일이야. 학원 공사를 해요. 학원 공사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업이 없어요. 표정이 이렇게 좋아? 근데 수업을 할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3층에서. 표정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보강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수업을 그냥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벌써 이제 시험 끝난 여러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서 지금 애들이 협상을 제시했어요. 선생님, 다른 반들은 수업을 안 한다는데 왜 선생님만 수업을 하십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세 타임 한꺼번에 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선생님들과의 좀 조율을 해달라. 그래서 그럼 좋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반은 조율을 어떻게 했냐면 좋다. 그럼 수요일 날 수업 안 할 테니 대신 토요일 날 와라. 대신 토요일 날은 2타임만 하겠다. 라 협상이 됐어요. 괜찮아요? 아니, 수요일 날 수업하던가 수요일 날 수업을 한다고 학원에는 얘기를 했어요. 수요일 날 수업하는 사람이 저 하나예요. 다음 주에는 다 다음 주야. 근데 어차피 저는 수요일에 다른 학원에 있어서 못 와요. 괜찮아요? 지금 오늘 시간보다 요 앞에 수업이 뭐가 있지? 과학이요. 몇 시에 있지? 10시부터 1시. 1시? 저 10시부터 12시 반. 요 앞에 뭐가 있지? 11시부터 12시 반. 12시간? 요 앞에요? 없어요? 그럼 지금 시간대로 2타임을 토요일 날 괜찮아요? 그 주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안 하고 토요일 날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언제 끝나요? 어? 언제 끝나요? 수업이 몇 시에 끝나냐고? 네. 오늘이랑 똑같지. 오늘이랑 똑같이. 토요일만 하는 거예요.
토요일만, 수요일 안 오고. 그 주만. 이해했어요? 그러면 수요일도 오고 토요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수요일 안 와도 되죠. 다음 주. 아니요. 이게, 여러분, 이걸 보면은 편할 거죠. 여러분, 달력 있으면 달력에 표시하나요? 그 달력에 표시되죠, 이거. 그죠? 그 달력에 표시를 하면 돼요. 달력에다가 표시를 하면 되는데, 자. 이게 일정이 답잡아서 이게 지금 오늘이야. 안 보이네. 지금 오늘이야. 그지? 그리고 이 협상을 하면서 복잡했던 거야. 자, 이날이 직보야. 2학년 위조와. 완전. 그럼 여러분들 직보가 이날 2시야. 이게 왜 자꾸 이러지? 이제 빠지나? 잠시만요. 여기 여기가 직보야 2시. 이건 이해됐죠? 네. 그럼 이날 수업이 그럼 이날 수업이 없는 거야. 네. 이해됐죠? 그 다음 주부터는 수토 이렇게 수업이 있는데 이날 3시간 이 중에서 골라서 듣는 거야. 이해됐죠? 시간은 이때는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이때는 12시부터 5시까지 요렇게야. 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 1교시를 듣고 여기서 2, 3교시를 들어대고 여기서 뭐 반대로 상관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근데 요 주만 이날 수업이 없는 거야. 이날 그냥 1시 50분부터 5시까지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두 주는 여러분이 골라서 듣는 거예요. 여기랑 골라서 듣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시험 대비가 2주부터 다시 또 시작해요. 그러면 또 월요일에 똑같이 돼, 지금. 왜냐면 여러분 시험이 여기야. 이날 시작해. 시험이. 그러면 요렇게 4주 하고 여기 한 주를 시험 대비를 하는 거야. 5주. 이해했죠? 그리고 여기 2주 동안은 내신 대비는 아니지만 교재는 내신 대비에 들어가는 범위 걸로 지문을 활용을 할 거야. 근데 시험은 내신 대비용이 아니고 문법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할 거야. 2주 동안. 이해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면 딴 거 다 기억 못 해도 되니까 지나도 다 기억 못 해도 되고 이 3개만 기억하면 돼. 자, 요날 2시야. 적어놔. 토요일날 수업 없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수업이 수요일날 없어. 진아야, 뭐 핸드폰에 뭐 적어놔. 그 다음에 여기에 1시 50분부터 수업이야. 5시까지. 요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네. 그리고 시험 끝나고 요 2주 동안 오는 거는 자기가 결정이 지금 말을 해놓고 나중에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는
수는 언제 오나? 수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에 12시부터 와야 되죠. 시작하면. 수요일 수요일 날 쭉 아니면 근데 피드백 시간이 언제예요? 요 수요일. 다 1교시로 할 거야. 1교시로. 근데 전에는 피드백이 뒤쪽이었어요. 근데 그럼 제가 1교시 응? 1교시인 게 나아요. 하우는 나중에 바꿔도 돼. 난 수요일에는 우선 수요일 쭉, 그지? 호연이는 수요일 쪽이 우선은 진아는 토요일이요. 토요일 쭉 12시부터지. 네. 그다음에 윤서는 저 수요일 1교시하고 토요일 2, 3교시. 그다음에 현준이는 수요일 쭉 우선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바꿔도 되는 거야. 알았지? 나중에 바꿔도 됩니다. 우선 요것만 기억해. 알았지? 요것만 기억해.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할 거 진아 요거 받고 그 올림포스 문제 추가로 필요하신 분은 하우만 주면 돼. 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 지금 들었던 거 말고 그 교과서 처음 줬던 문제 형식으로 또 구해 놨거든요. 보내준다고 하니까는 바로 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줘 아니면은 월요일 날 줘. 올림포스 문제. 오늘 주면 오늘 줘도 괜찮아? 그러면 1시간 정도 뒤에 받을 거니까 그때 줄게. 그리고 지금 교재를 여기를 보세요. 지금 드렸던 교재, 지금 드린 교재. 잠깐만. 그게 잠깐 몇 페이지짜리? 내가 두 개 줬니? 하나만 줬니? 그거 해설지. 방금 내가 뭐 주지 않았니? 그거. 문제 다 받았죠? 교과서 문제,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지 또 어떻게 풀지를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드렸던 문제, 하우는 이미 다 풀었을 거야. 제일 앞에 보면은, 이렇게 어법 밑줄 모음이라고 문제가 있어요. 여기 어법 밑줄 모음이라고 문제가 있어요. 폈어요? 제일 첫 페이지에 있어. 지나도 보이니? 보이니도? 이게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있지 않아요. 밑줄이 그어있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푸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보통 이제 매원, 매탄, 뭐 수원, 광교까지는 밑줄은 그어줘요. 밑줄은 그어줘요. 근데 보통 영신하고 유신만 그냥 문장 띡 주고 다음 주에 틀린 어법상 틀린 거 3개 골라서 고치시오 이렇게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줄이 있는 걸 풀 거예요. 웬만하면 작년까지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 밑줄 없는 거 준비하기 좀 빡세요. 그래서 얘는 모르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알겠죠? 이미 하신 분은 요 뒤에도 있으니까는 뭐 요거를 안 하시고 뒤에 것만 해도 돼요. 너무 어려워. 하우도 이거 너무 어려우면 뒤에 거부터 해. 아니 답지 보고 이해만 해도 돼. 알았죠? 자 그럼 쭉 넘기시면 그 뒤에 그 일부만 준 거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돼요. 순서 위치 문제가 있는데 이거 주관식이거든요. 자 요거 주관식도 이걸 순서 문제를 주관식으로 내는 건 광교고밖에 없어요. 다른 학교는 안 내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것도 넘기시고 A, B, C, D 이것도 광교 말고 이런 식으로 안 내. 아니 풀 수 있는 사람 푸는 거야. 풀 수 있는 사람 푸는 거야. 그리고 넘기면 여기 영어 문장 배열도 마찬가지로 다 순서 배열이에요.
순서별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변형이 많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제목, 조건, 빈칸이라 되는데 이렇게 제목이나 요지 빈칸에 알맞은 단어 넣는 거 거의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나와요. 공통으로 나와요. 근데 뭐가 나올지 진짜 꿈에도 못 꿀 문제가 나와요. 시중에 기출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얘네는 다 연습이야. 연습이야. 뭐 나올 수도 있겠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다 외우기 쉽진 않아. 문제 풀 때 이거는 해석이랑 어휘랑 문법이랑 다 알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단어라고 했거나 독해 문제만 풀려 했던 사람 요거는 아직 안 해도 돼요. 알겠죠? 넘기시고 쭉쭉 넘기시고. 자, 요 순서 문제는 여러분 학교에서는 전형적으로 이걸 내요. A, B, C, B, C 아주 전형적으로 이거 내요. 그래서 얘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시는데 자, 여기 2번 문제 보세요. 순서 문제 2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 어떤 학교든지 요런 지시어 그 다음에 연결사 요런 거 들어간 문장을 가지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푸는 방법을. 자, 여기서 in the end 결국엔이죠. 결국엔. 결국 이렇게 됐다야. 그럼 얘는 결과고 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원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는 그의 결정을 후회했대요. 그럼 이 앞에 결정을 했는데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고심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해됐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는 깨달았다. 축구가 그를 위한 게 아닌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그는 그의 결정을 후회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이 연습이 거의 안 돼 있어요. 한국말로 되도록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얘네는 꼭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연결사 푸는 걸 연습을 하면은 6개월 안에 해결돼요. 6개월 안에. 6개월 동안 그냥 뭐 매일매일 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문제 줬을 때 한 번씩 문제 풀 때마다 고민만 해. 얘가 왜 B, C, A일까? B가 C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지? 이런 거 고민만 한 번 해. 그럴 때 이런 연결사 그리고 여기 이러한 심리학적 요소가 그러면 심리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이 나와야 돼. 그게 뭐야? 여기에. 사람들이 그들의 동료에게서 배제되는 걸 원하지 않는데 심리적인 거죠. 이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연습이 돼야 돼. 전에는 이렇게 디즈 사이클에서 팩터잖아. 그 요 앞에 팩터가 나왔어. 이렇게 팩터서 딱 써 있었어. 그래서 이거 보고 풀었거든. 지금은 이렇게 안 돼. 작년에도 이런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 한 문제 자꾸 됐다. 알겠죠? 요거를 연습만 야, 좀 왜 그러는 거요? 연습만 좀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문제 풀 때마다 고민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런 고민 안 해도 그냥 풀리는데요. 그 사람은 안 해도 돼. 이미 된 거야. 그런 사람은 거의 앞에 고민 안 했는데 난 순서 문제 해석이들 틀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분들은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국말로도 안 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그래서 독해 문제 풀었던 사람 방금 꼭 푸셔야 돼요. 그냥 문장 배열 이 문제 꼭 한 문제 내는데 이게 3점짜리 한 문제 낼 때도 있고 3점짜리 두 개나 10점까지 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작년 기준 빵점에서 15점까지 한 문제도 안 낸 적도 있고요. 15점까지 낸 적도 있어요. 서술형 중에서. 그래서 얘는 필요는 하되 풀리는 사람만 풀어요. 풀리는 사람만. 왜냐면 얘는 단어별을 완벽하게 안 해도 부분 점수는 항상 줘요. 매운 메탈 항상 부분 점수 줘요. 그래서 5점짜리 중에 3점 받는 게 목표인 거예요.
어차피 5점 만점에 5점 다 받는 사람은 그 1등급 확고한 애들 걔네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되는 사람만 하세요. 그리고 넘기시면 이게 어법박스도 고르는 것도 이해되시는 분만 푸세요. 이게 왜 스페셜 썸띵인지 썸띵 스페셜인지 외워서 푸는 사람은 푸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이거는 모르겠으면 풀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면. 우선은 그 이유는 지난번에 문법 설명했을 겁니다. 여기 요약형 문제도 아까 그 제목 빅하나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 자, 이것도 아까 거 서술형 주관식으로 나온 것 뿐이야. 똑같은 거야. 시간이 없으면 안 푸셔도 돼요. 자, 요지 조건 빅하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요약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서술형 나오는 거. 꼭 나오긴 하는데 배점이 높진 않아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주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계속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 제목은 꼭 푸셔야 돼요. 제목은 꼭 푸셔야 돼요. 이문 제목 문제 재작년 통틀어서 제목 문제는 평균 4문제. 그러니까 제목, 요지, 주장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요지는 보기가 한글인 거고 제목이나 주제는 보기가 영어인 거고 그 차이야. 그냥.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다 맞아야 돼. 거의 1페이지, 2페이지 다 몰려 있어. 무조건 다 맞아야 돼. 첫 문장 보자마자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아끼고 뒤에 어법 문제나 순서 문제 때 시간을 더 많이 쏟아야 돼. 그래서 첫 문장 보자마자 아 이거 얘네 소개하는 거지. 아 이거 보자마자 얘 뭐 시험 전다 논거 얘기하는 거잖아. 바로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제목 문제를 이제 요런 거 푸시면은 자 우리 유빈이의 예를 들읍시다. 유빈이가 셀프 렌티게팅 했던 거 그거잖아. 공부 뭐 시험 잘 못 보니까 자기 막 일부러 막 어떻게 했던 거. 그럼 요게 딱 바로 나와야 돼. 근데 요게 단어를 모르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단어 안 되는 분은 단어를 하라고 그러는 거야. 단어 순위 레벨 3까지는 아니야. 레벨 2면 돼. 요거까지 푸는데. 요거까지 푸는데. 제목 문제 푸는데. 레벨 3까지 단어가 절대로 안 나와. 여기 모르는 단어가 레벨 2 되는 사람은 모르는 단어가 없을 거야, 분명히. 이때는 하나 정도. 알겠죠? 그래서 제목 문제 꼭 푸시고, 이 정도 수준은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목 문제 3문제로 틀린다? 그분은, 진짜, 기말고사 때 진짜 개노력해야 돼. 단어가 뭐고, 무지하게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어휘 밑줄인데, 문맥상 바르게 고치시오 돼 있죠? 이것도 작년에 주관식 15점에서 빵점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15점 낸 적도 있고 빵점 낸 적도 있어요. 한 문제도 안 낸 적도 있어요. 근데 객관식으로는 무조건 2문제 이상 나와요. 객관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쭉 하는데 문제 풀 때 자 봐라. 요 단어가 딱 봤는데 3개 이상 모르잖아? 그럼 풀지 마. 못 푸는 거야. 못 푸는 거야. 근데 3개 정도 알아. 그분은 이게 마이너스인지 모르겠고 플러스인지 이것만 알아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좋은 말이 나쁜지 이게 프레셔를 마이너스 한다. 이거 인카운터는 마주치는 건 없고 그것에 대해 축하한다. 그것에 대해 축하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이거는 이네스 너의 전체 고등학교 경험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흥미로운 새로운 페이지를 보여준다. 올려준다. 올려준다. 이건 맞는 거 같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만 결정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을 알면. 다시 한번 단어 3개 이상으로 풀지 마요. 넘겨요. 특히 주관식도 마찬가지인데 주관식 쓸 때 자, 칠판 잠깐 봐요. 칠판 봐요. 학교에서 항상 이렇게 됩니다. 다음 중 어색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고 고치시오는
기호가 1점 고르는 거 고치는 게 2점이야 보통. 그러면 여기에 기호는 비워놓지 마. 찍어서라도 적어놔. 찍어서라도 아무거나. 알겠지? 문법 문제건 독해 문제건 찍어라도 넣어놔. 알았지? 비워놓으면 마이너스야. 아니, 비워놓으면 자기한테 마이너스. 여기 그냥 찍는 거야. 찍어. 모르겠으면 C나 D 적어놔. 이게 보통 여기 1점 여기 2점 이렇게 준단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어휘 문제까지 되시는 분은 푸시고, 자 일치 문제는 항상 이걸 잘해야 돼요. 제가 뭐지 현준아? 고재민에서 제가 뭐지? 제대로 읽으라고. 수능은 무조건 일치하지 않는 거거든. 근데 학교 내신은 일치하는 것으로 메소드 있어요. 애들은 이것 때문에 틀린 경우가 제일 많아.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기가 한 그림 문제가 1학년 때는 한 문제, 2학년 때는 없어요. 그래서 한 그린 건 무조건 맞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문법 문제 안 푼 대로 자기는 이거는 무조건 맞다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다음. 자, 연습을 하실 분은 이걸로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참 거짓. 참 거짓.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됐다. 요런 거 밑줄 쳐놓으면 좋습니다. 다음. 자, 여기까지 빈칸 추론 문제 보세요. 빈칸 추론 문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첫 문장 보자마자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보여라. 첫 문장 보자마자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돼. 첫 문장 보자마자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돼. 그 밴드웨곤 이펙트가 뭔지 알아야 돼. 그럼 보통 빈칸은 이거에 대한 주제야. 그래서 밴드웨곤은 사람들이 뭐하게 하는 거야? 남들 하는 거 쫓아가게 만드는 거잖아. 그것만 알아도 그거를 여기서 고르면 답이에요. 알죠? 그리고 여기는 단어 레벨 2 무조건 이상이에요. 레벨 2가 안 되면 이거 못 푸는 거야. 뭐 요런 단어 레벨 2 이상이 안 되면 못 푸는 거야. 알겠죠? 레벨 2까지 해놓으신 분만 이거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내용을 알면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죠. 답이 1번이라는 거. 그러면 4번 문제 봐봐요. 똑같은 지문이거든? 그럼 답이 1번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 1번이 답이 아니야. 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빈칸을 무조건 변형해요. 빈칸을 변형해요. 자, 이게 답이 3번이야. 1번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나 읽어보세요. 자, 이것만 풀고 끝낼 거예요. 자, 요게 왜 1보다 3이 맞는지 한번 풀어봐요. 자, 56페이지의 4번 문제. 왜 답이 1번이 아니고 3번인지. 자, 보세요. 아까 원래 빈칸이 이거야.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모방하는 것 이거나
질문하지 않고 질문 없이 유행하는 트렌드를 모방하는 것 똑같은 말이죠. 비슷한 말이죠. 근데 항상 문제는 이거야. 가장 적절한 거야.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 여기선 3번은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대부분의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좀 더 어울리는 거야. 개인적인 판단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본문 빈칸은 외우는 게 아니고 내용이 이해가 돼. 분명히 얘가 없다면 얘도 답일 거야. 학교 문제 이렇게 냅니다. 이거 뭐 선생님한테 1번도 맞지 않나요? 우겨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면 재판장 가서도 선생님이 이겼어요.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분명히 문제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고 1번보다는 3번이 더 맞으니까요. 내용상. 알겠죠? 자, 요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단어를 하라고 했거나 아니면 문제를 다 푸는데 문제 다 푸는 게 어려운 사람은 제목, 그다음에 순서, 맞죠? 순서도 순서 답이 이것만 푸시고 그 뒤에 시간이 되면 어휘 빈칸, 됐어요? 그다음에 일치까지 푸는 거야. 이해됐죠? 자, 수고했어. 쉬었다가.